재생에너지든 전기차든 네. 전혀 변함이 없어요. 거기에 비해서 주가는 많이 빠져 있죠. 지금은 이제 도리어 더.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도 부담 없는 구간이 또 왔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동산에서는 보시면 되죠. 줍줍이라고 하는데. 네, 배진환의 지난 인터뷰, 하지만 오늘은 김큐의 지난 인터뷰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배진환 대표가 오늘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급하게 대타를 들어왔는데 배진환 대표만큼 진하게 제가 오늘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한 인터뷰를 위해서 정말 진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린 산업 섹터라는 말도 새로 만드셨고 이쪽 분야의 거의 뭐 선두주자다라고 불리시는 분이시죠.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는 코스닥 팀장님이시죠. 네, 네. 정식 팀은 저희가 코스닥 벤처 네, 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그린 산업의 선두주자라는 말이 붙였는지. 선두주자가 아니고요. 네, 그린 네.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따로 우리나라에서는 섹터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네네. 그 이제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주로 그린 산업 관련된 주식들만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네네. 예, 저 혼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그래도 대세가 다 인정하는 분위기 아닌가요? 이제 뭐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요즘 워낙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쪽 문제가 증시에 심각하니까,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에너지원과 관련된 다툼으로 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장의 변동성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일단 전면전이 아직 없어서 네. 판단하기 어려운 국면이긴 한데요. 네. 전면전은 못 할 거예요. 음. 예,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네. 러시아와 미국이 붙는다면 더군다나 러시아의 어쨌든 코앞이고 네. 반대쪽은 또 유럽의 코앞이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뭐 격렬한 전면전은 없을 것이고요. 뭐 이미 뭐 그걸 예고하고 있는 거죠. 네네. 평화 유지군을 파견하겠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주식 시장의 현재의 상태가 어떤가,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뭐 네. 금리 인상의 기조라든지 네. 각 산업별 어떤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음.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이제 바뀔 것인가, 그런 어떤 것 쪽만 좀 치중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고요. 반면에 이제 에너지 시장에서 보면 네. 조금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음. 예, 기본적으로 러시아 자체가 글로벌 천연가스, 뭐 석유 네. 이런 쪽에서는 최상위의 생산 국가이기 때문에 수급에 이제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죠. 네. 지금같이 계속 이제 대치하는 국면이 되게 되면 전면 제재를 어쨌든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그 제재는 아무래도 이제 뭐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못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게 독일이 지금 그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천연가스를 옮기는 파이프라인, 네네. 노드스트림 2라는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허가를 일단 중단을 네.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의 수급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무마하기 위해서 미국의 천연가스의 LNG 네. 수출을 올해 굉장히 큰 폭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유럽으로. 예, 지금 그렇게 이제 짜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지금 그 가장 큰 LNG 터미널이 있는 사빈 패스 이런 지역은 지금 생산을 확장하는 쪽으로, 그래서 미국 생산되는 천연가스의 한 20% 정도는 유럽으로 보낸다. 이렇게 지금 좀 가닥을 잡고 있고요. 일부 부족한 부분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좀 가져간다. 네. 그렇게 근데 있죠. 노드스트림은 사실상 이게 뭐 가스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지금. 아니죠. 네. 아닌데 이제 어쨌든 그것으로부터 이제 크게 이제 공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네. 일단 막았고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것도 막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네. 위험성까지 고려를 한다면. 제재를 네. 하게 되면 그래서 유럽이 이제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천연가스가 전체 수유량의 거의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미 지금 미국 유럽 지역에 에, 모든 지금 파워 전력과 관련된 네. 에너지와 관련된 가격들은 이미 지금 뭐 음.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죠. 사실은 이 이슈가 그린 산업하고는 아주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이슈는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이런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계속 오른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린 산업 쪽으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슈로도 번질 수 있을까요? 뭐 아니죠. 굉장히 직접 연결된 이슈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에너지를 독립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네. 그동안 이제 그게 느끼지 못하고 이제 살았던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고, 뭐, 유럽의 많은 발전 사업자들이 부도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이 에너지 발전 시장은 다 민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그걸 이제 가격이 전가를 해야 되는데. 부담을 네.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줄도산을 지금 천연가스 발전 사업자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각 정부들이 지금 난리가 났죠. 올라가는 에너지 가격을 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국가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네네. 이제 당연히 이럴 바에는 우리가 빨리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게 맞다. 도리어 그린 산업 쪽으로 확대하는 게 맞다. 또 어떤 국가들은 뭐 원전에 대해서 네네네. 원전을 지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뭐 원전을 짓는데 한 10년씩 걸리니까 아무래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이런 어떤 그런 느낌들이 더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뭐 보리스 존슨 같은 케이스는 그런 얘기를 했죠. 워낙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에너지 독립을 빨리 해야 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좀 더 하겠다. 이런 네.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도 이제 대선이 뭐 한 코앞입니다. 에너지 관련 공약들을 이제 대선 주자들 내놓고 있는데 약간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당 후보 쪽은, 이재명 후보 쪽은 약간 친그린, 뭐 수소에너지도 강조하시고, 근데 야당 쪽은 여당을 비판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는데 원전을 다시 해야 된다 해서 약간 친그린에서 조금 벗어난 듯한 느낌도 주고 그러는데, 이 대선 후보들의 이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약간 코미디죠. 네. 코미디예요. 뭐 냉정하게 평가하면 네네네. 코미디입니다. 네. 그러니까 에너지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예. 그리고 에너지의 전환이라는 것은 우리 산업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에너지만 뭐 원전을 하든 뭐 뭘 하든 이런 정도가 아니죠. 산업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네. 근데 원전이라는 하나의 이슈를 정치로 묶어서 정치와 정쟁화해서 지금 원전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논쟁만 하고 네가 있잖아요. 낫다, 내가 낫다 이러고 있으니까. 네. 그거는 코미디와 같은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은 설령 여당 후보가 되든 야당 후보가 되든 원전 주장하다는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그린 산업을, 이 트렌드를 쫓아가지 않을 수는 없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글로벌 트렌드가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이미 작년에 글래스고우에서 합의를 했잖아요. 합의를 하고 각 국가들은 유엔에다가 탄소를 어떻게 감축시킬 것인가는 계획을 다 적어냈어요. 그쵸. 세그멘트별로. 재생에너지는 어떻게 하고, 뭐, 그 안에는 원전도 있고 다 들어있죠. 들어있는데, 그거를 1년마다 한 번씩 리뷰를 해야 돼요. 각 국가들.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해나가고 있다, 어떻게 해나가고 있다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트럼프의 미국이 아닌 바에는, 우리나라는 글로벌 국가의 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런 국가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인데,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의 눈치를 안 보면서 살 수가 있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가는 중심에는 재생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죠. 근데 이제 그 핵심은 다 나 몰라라 하고, 지금
원전을 가지고 뭐 티격태격 하는 거로 봤을 때는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코미디다. 예, 그런 생각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왜 그린 산업, 그 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관심을 둬야 되느냐가 확실하게 이제 우리 기사님 말씀에서 들을 수가 있었고, 최근에 내신 보고서는 수소와 관련된 보고서였잖아요. 제가 예전에 봤던 보고서들은 이제 풍력 뭐 이쪽이 좀 포커스가 맞춰졌다 그러면 최근에는 수소를 조금 주목을 하시던데, 특별히 수소 쪽을 올해 이렇게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수소는, 네. 과거에는 이제 수소가, 어떤 수소를 써야 되는가에 대한 네. 관심은 별로 없었었어요. 음. 깨끗한 에너지원이긴 한데, 네. 근데 현재까지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수소의 대부분이 다 이제 천연가스에서 네. 개질된 수소이기 때문에 음. 탄소 중립으로 가는 시대는 맞지가 않는 거죠. 음. 맞지가 않아서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어요, 별로. 네. 근데 이제 EU가 수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음.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네. 이제 그것도 그린 수소, 그죠?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을 해서 음. 물을 분해해서 최종적으로 물밖에 나오지 않는 깨끗한 수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왜 필요하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대부분 국가에 다 전체 전력 생산이나 이런 것들의 7, 80% 이상이 될 거예요. 네. 어떤 국가들은 거의 뭐 100% 육박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재생에너지가 너무 많아지거나 네. 또는 어 부족해질 수가 있죠. 음. 뭐 밤이 뭐 너무 날씨가 안 좋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럼 그런 변동성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수소이죠. 음. 너무 많아지게 되면 그걸 전력망에다 그냥 풀어놓게 되면 전력망이 이제 망가지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그걸 일정 부분 잘라내서 수소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로 저장해서 일종의 잉여 에너지를 그렇죠. 저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수소. 그게 네. 이제 필요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산업에서 필요합니다. 산업에서요. 산업에서 네. 예를 들면 탄소 중립으로 가면 모든 산업들이 다 탄소를 저감을 해야 되는데, 네네. 대표적인 게 이제 철강이죠. 철강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이잖아요. 근데 그 철강을 갖다가 수소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수소 환원법이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거든요. 음. 근데 그런데 이제 수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음. 화학 공정들, 네. 그다음에 비료, 이런 것들은 수소가 없이는 탄소 저감할 수 있는 법이 없죠. 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수소 LNG나 이런 것들도 네네. 지금 이제 브릿지원으로 에너지원으로 쓰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수소 발전 그런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수소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음. 퍼즐이에요. 근데 사실 수소와 관련돼서는 뭐 국내에서는 뭐 현대차의 뭐 넥소라는 수소차, 그리고 현대차가 얘기하는 수소 생태계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투자자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테고, 한번 또 이렇게 살짝 불을 뿜었다가 지금은 굉장히 뭐 주가로 치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리고 최근에 뭐 모 언론에서 현대차가 뭐 수소를 포기했다 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기도 했고, 근데 이 시기에 굳이 수소를 말씀하시는 거는 뭐 많이 빠졌으니까, 뭐 아니면 아까 말한 결국엔 지금은 이제 좀 둘러볼 시기가 됐다 뭐 이런 관점이신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네네. 그거예요. 그린 산업에 관련된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방향을. 네네. 내가 단타로 해서 맨날 짧게 먹을 건지 아니면 길게 보고 템버거로 갈 건지, 아. 그걸 확실하게 정하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예, 예. 예. 그거를 어중간하게 하면 산업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 그린 산업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그 인상만 가지고 쓸쓸하게 시장을 떠나게 될 겁니다. 나는 템베거 한 달 만에 하고 싶어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죠. 네네. 그런 분들은 그린 어, 산업을 보지도 말아라.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노선을 확실하게 정해야 되는데, 네. 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수소 산업에 대해서 네. 계속 이제 보고서를 쓰고 하는 이유는 수소 산업 전체의 성장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전혀 변한 게 없는데 이제 구간별로 보면 네. 조금씩 이제 껄끄러운 구간들이 있죠. 음. 그런 구간들이 이제 지금 같은 이런 구간들이에요. 예를 들면 수소 산업은 특히 우리나라가 중심이 돼서 많이 이제 해서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수소는 대한민국만 많이 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뭐 수소차도 뭐 우리나라가 전 세계 판매에 거의 50%, 60% 차지하고 네. 수소 연료전지 발전도 뭐 또 우리나라가 50%가 넘게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정권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선거가 네네네.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수소를 싫어하는 정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지?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찰나에 이제 어떤 그 기자분이 또 뭐 현대차가 수소차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적었죠. 네. 코미디죠. 네. 그것도 코미디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그분의 뭐 인사이트를 뭐라고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네네. 뭐 알 수는 없으나 제가 이제 계속 탄소 중립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어떤 이런 그 시나리오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수소는. 그러면 그 산업이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별로 이견이 없을 거예요, 아마. 뭐 수소차든 수소 발전이든 네. 깨끗한 수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세상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이제 그린 산업은 좀 긴 그림으로 봐야 되고 전혀 수소든 재생에너지든 전기차든 네. 전혀 변함이 없어요. 음. 네. 그래서 뭐 근데 거기에 비해서 주가는 많이 빠져 있죠. 네.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럴 때는 지금은 이제 도리어 더.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도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도 부담 없는 구간이 또 왔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동산에서는 보시면 되죠. 줍줍이라고 하는데 줍줍할 수 있는 네, 시기가 지금은 왔다고 볼 그런 수도 있다. 시기가 보통 그린 산업들은 음. 한번 트렌드를 타기 시작하면 아주 맥시멈으로 받는 이 기간 조정이 한 2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한 1년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 네. 다시 리바운드가 좀 크게 일어나죠. 음. 네. 근데 이제 그게 업황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네네.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한 2년 정도면 맥시멈이에요. 왜냐하면은 항상 이거는 업트렌드를 그리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책적으로나 방향성으로는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만약에 좀 업황이 좀 그러면 가만히 안 있죠, 정부들이. 예. 왜냐면 이걸 빨리 해야지 산업 전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수소가 뭐 본격적으로 뭔가 일어날 시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각국의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수소가 주시면. 네. 그 수소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네네. 깨끗한 수소가 많아야 되잖아요. 예. 그린 수소 네, 아까 생산을 말씀하셨죠.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수소 생산을 모든 국가들에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지를 못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되고 이 수소를 만드는 장치가 이제 수전의 장치라고 하죠. 네. 일렉트로라이저라는 수전의 장치의 설치가 그동안은 연간 뭐 100메가, 200메가 이 정도가 이제 많이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네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게 기가 단위로 설치가 됩니다. 올해 중국에서 설치하는 양만 하더라도 1기가가 넘고요. 네네. 유럽까지 따지면 아마 1.3에서 한 1.8기가 정도가 설치가 되고요. 내년도에는 거기서 또 이제 2배 정도가 올라갑니다. 내년도에는 중국에다가 유럽까지 이제 가세를 하게 되죠. 네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미국이 가세할 예정이고요. 2024년도에는 거기서 또 한 차례 또 빅점프가 미국 때문에 일어납니다. 아. 그거는 이미 예산이 확보된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제가 얘기를 드린 거라서 쉽게 얘기하면 수소 생산에 있어서는 올해부터가 빅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1.3기가, 1.8기가라는 거는 체감이 안 되거든요. 일반인들은 이게 어느 정도 규모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거를 글쎄요, 어떻게 딱 정의하기는 좀 그런데,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는 네. 연간 이런 그 수전의 장치의 설치 규모가 연간 기껏해야 몇십 메가와트 수준이었어요. 네, 근데 기가와트는 1000메가와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거의 10배, 100배 이런 이제 시장이 이제 형성된다. 올해부터 형성이 되는 거고, 네, 네. 수소가 이제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깨끗한 수소를 가지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활용할 수 그렇죠? 있는 분야가 많아지는 그렇죠. 거죠. 그럼 뭐 차든 네. 발전이든 산업이든 이제 많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테이크오프를 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수소는 우리가 많이 한다. 현대차가 뭐 차도 제일 많이 수출하고 뭐 생산하고 많이 팔았다. 이렇게 수차 얘기는 하는데 진짜로 글로벌에서 경쟁력이 높은 수준인가요? 수소차나 네. 수소 연료전지 발전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의 60~70%를 하니까 네. 당연히 우리가 기술 수준이 제일 높아요. 음, 근데 이제 문제는 수소를 생산하고 네. 그거를 이제 이송하고 네.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술이 좀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대기업들이 네. 자기들이 본격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해서 만든 게 작년에 수소협의체를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우리 재벌들이.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본격적으로 그런 이제 시그널이 올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서 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 뭐 수소 맨날 문 네. 대통령만 하는데, 그건 아니죠. 아니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이제는 우리 수출 국가인 네네. 우리나라의 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대기업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네네네. 뭐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구조가 짜져버린 거를. 음. 그래서 그 대기업들이 지금 전부 이 수소가 없이는 전환을 하기 힘든 대기업들이에요. 음. 예, 뭐 아까 SK, 말씀하신 탈탄소로 가려면 어쩔 수 SK, 없이. 포스코, 그러니까 IT에 지금 거의 기반을 두고 있는 삼성 정도를 네. 제외하면 대부분 다 이 수소 산업을 자기들이 장착하지 않고서는 이 탄소 중립을 맞추기 어렵고, 탄소 중립 이전에 다가오는 RE100, RE100 들어보셨죠? 요즘 뭐 RE100 네. 때문에 또 아냐 모르냐 가지고 좀 코미디 한번 했죠. 그것도 코미디죠. 예, 그러니까 그 RE100의 타겟들이 선발 기업들이 대부분 2030년이에요. 그러니까 애플, 뭐 구글, 뭐 이런 기업들이. 네. 근데 거기에 납품하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걸 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산업 쪽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기업들이 하는데 네. 우리 정부가 그거를 어떤 정권이 들어든지 못하죠, 어떻게.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그 밸류체인 내에서 어떤 부분을 좀 보고 포커스를 더 맞춰야 되느냐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기차에서는 야, 배터리 무슨 소재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수소 쪽에서는 저희가 어떤 것들을 주로 눈여겨봐야 됩니까?